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변동성이 심했던 한 주인 것 같고, 진짜로 거의 코인보다 나스닥이 변동성이 더 심할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 주에는 속슬이랑 TQ를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속슬이랑 TQ 위주로 일단 많이 좀 매입을 했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나스닥이 저는 하락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하락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하락장은 아닙니다. 하락장은 아니고, 아직은 이제 조정장의 범위인데,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좀 나락을 갔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래도 이제 추세를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가 결국에는 추세를 회복하면은, 알트 도미넌스가 좀 올라오면서 알트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또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이제 나스닥 주봉 차트인데요. 나스닥 주봉을 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크게 보면은 이 검정색 박스 상승 채널 안에서 계속 이제 놀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크랙이 났죠. 여기서 좀 크랙이 나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좀 꺾이고 나스닥이 이제 하락장으로 진입을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봤을 때는 하락장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계속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이제 50주 이평선이라던가 슈퍼 트렌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를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50주 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하방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슈퍼 트렌드도 이제 셀이 떴습니다. 슈퍼 트렌드는 이제 나스닥에서 셀이 자주 뜨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추세를 확실하게 무너뜨렸다는 거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너무 급하게 일주일 만에 뺐다 보니까 반등도 굉장히 세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말해서 이 상승 채널로 다시 들어온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 반등의 영역이라고는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시 이제 추세를 회복을 하려면은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만 정도는 넘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게 뭐 리테스트를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요런 게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겠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추세를 회복하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서 상승을 좀 하더라도 이 채널에서 약간 리테스트를 받은 후에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런 걸 하다가 약간 저점을 살짝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깬 다음에 올라가는 게 저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면은 이 빼는 속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은 나오는 게 맞는데, 쉽게 냉정하게 말해서 이 빠지는 속도와 그 양에 비해서 너무 짧아요 아직.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장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은 그래도 좀 떨어진 기간이 좀 길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알트들은 12월 중순부터 떨어졌고, 비트는 이제 1월 중순부터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한 세네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두 달 정도니까 어느 정도 조금 비벼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나스닥이 정말 큰 장대 양봉 12%짜리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줬죠. 이 12% 장대 양봉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지금 역대 나스닥이 시작한 이래로 뭐 두세 번째에 이르는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실히 좀 의미가 있는 수치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속슬이나 뭐 TQ 이런 걸 봐도 바닥에서 터지는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일어난 거는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 왜냐면은 공포 탐욕 지수가 이때 이제 3을 갔었어요. 3, 4 막 이렇게 찍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코로나 때 급이죠. 거의 코로나 때 급이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절대로 물릴 수가 없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하락을 했으면은 여기서 잡은 물량은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내로는 반드시
양절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다 물량을 잡은 게 아니라 위에서 다 처물린 게 문제잖아요. 근데 위에서 처물린 것도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게, 결국에는 이 시장을 떨어뜨릴 이제 내러티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을 이렇게 박살을 낸 거는 트럼프잖아요. 트럼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관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겁니다. 인위적이라는 게 뭐가 인위적이라는 거냐? 이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라던가 이제 뭐 리먼 사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적인 위기라는 거죠. 시스템적인 위기라서 코로나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리먼도 사실 예측을 다들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박살이 난 건데, 관세라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제 계속 주장을 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행동을 옮긴 거고, 물론 그 광시 과격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가 완전히 멍청이가 아닌 이상해야 트럼프가 이 정도로 증시가 떨어지는 거를 일단 뭐 모를 수는 없고, 그리고 그걸 알고도 일부러 좀 조장을 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요번 주는 좀 달랐죠. 요번 주는 이제 주식을 사기 좋은 때다 이러면서 좀 증시를 의도적으로 부양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2018년에도 보면은 2018년에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어요. 미중 무역 갈등 때 미국 주식을 사기 좋은 때다 이러면서 증시를 이제 붐했던, 증시를 이제 올렸던 그런 전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주식을 절대로 아예 안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거는 악재긴 하지만 막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인위적인 재해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관세 같은 거는 컨트롤을 하게 되면 또 급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어요. 중국도 이제 추가로 이제 관세를 계속 올리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무시하고 올렸죠. 그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관세에 좀 둔감해지는 시장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 내러티브는 그렇게 오래갈 내러티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관세보다 중요한 거는 글로벌 M2 통화량입니다. 결국에는 유동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 시장을 올리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 리먼 사태나 코로나 사태 때는 결국에는 돈을 풀었어요. 돈을 풀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국이 증시를 부양했죠. 근데 지금은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를 눈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좀 의도적으로 증시를 좀 내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증시를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파월 자체가 지금 금리를 안 내리려고 해도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줄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너 이래도 안 내릴 거냐, 너 이래도 안 내릴 거냐 이러면서 파월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증시가 내려가야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아예 증시가 쳐박고 완전히 하락장으로 가는 거는 미국인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위주의 국가고, 이걸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부동산을 대부분은 자기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거의 부동산이랑 주식이 거의 1대1인 거의 엄청나게 많은 비중으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표를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안 쓸 수가 없는 트럼프가 증시를 무시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간 선거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중간 선거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빌드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트럼프가 임기 초기에 좀 의도적으로 증시를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RSI가 30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이게 역대 정말 몇 번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번씩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때 한번 내려갔네요. 요때 한번 이게 RSI가 30 이하로 내려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최바닥은 아니었죠. 최바닥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증시는 올라갔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비비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 있었죠. 코로나 때 보시면 요때도 요때는 거의 바닥이었네요. 그리고 나서 쭉 올랐다. 그리고 또 언제 있냐 보시면
이 전에 없어요. 없다가 리먼 때 한번 나옵니다. 여기 리먼 때 한번 나오네요. 리먼 때 보시면 엄청나게 나오죠. 여기 요쯤에 제가 샀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를 만들고 간다.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닥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바닥권은 맞아요. 바닥권은 맞는데 약간의 추가 하락을 한 다음에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매물대를 살짝 깨는 거예요. 이걸 소위 이제 어려운 말로 스탑펀팅이라고 하는데, 스탑펀팅을 해가지고 개미들 다 뽀개고 그리고 올릴 거라는 게 저의 메인 뷰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추가 하락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데 크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의 형태로 이제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오르면 좀 파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엄청 많이 올랐을 때 12% 올랐을 때 저 일부 팔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독자 방에서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빠졌을 때 좀 다시 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트레이드는 했고, 제가 원래 단기 트레이딩을 진짜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경우에는 제가 또 경험상 제가 코인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좀 잡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요때부터 계속 이제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알 수 있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슈퍼트렌드 라인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50주 이평선이에요. 이 50주 이평선을 지켰습니다.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나스닥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락폭은 당연히 나스닥보다 크지만 비트코인의 고유 변동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추세를 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바이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된 상승장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이제 많이 진행됐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나스닥이 하락할 때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선방을 했고, 알트들도 생각보다 선방했어요. 알트들이 그 전에 많이 무너져서 그렇지 이때는 그래도 조금 선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가야겠죠. 하락 추세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1K 정도를 보고 있는데, 91K가 넘어가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때는 조정장을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먼저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저는 올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경신하고 109K를 갱신하고 150K까지 가는 그런 랠리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은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 추세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추세는 안 좋은데 보면은 정말 역대급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 보면 RSI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보시면 이때랑 거의 비슷한 거래량이 터진 게 없어요. 이때는 없습니다. 아예 없고, 거의 이제 루나빔 때랑 FTX 빔 때 급으로 많이 던졌어요. 좀 고래들도 많이 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때만큼 많이 빠진 게 요때거든요. 요때가 이제 FTX 때고 요때가 이제 루나빔 때인데, 요때 고래들도 은근히 많이 던졌어요. 마진콜 이런 거 피하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 지금 거의 진짜 고래들도 다 털린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로 선물 청수가 됐으면은 어느 정도 올릴 근거는 마련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최근에 뭐 원효띠도 한번 들어왔다가 나갔잖아요. 걔는 원래 좀 스윙 트레이딩을 많이 하니까 뭐 단타를 한 거긴 한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도 괜찮은 자리다. 근데 단기 모멘텀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지금은 나스닥 자체가 반등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나스닥 위주로 조금 담다가 어느 정도 언젠가는 이 하락 추세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알트코인 비중을 조금 늘리는 식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이 좀 많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 자체는 코인 쪽이 나스닥보다는 좀 낫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박스권의 형태가 될 거다. 그럼 박스권이라는 것 자체가
위아래에서 이렇게 좀 발라먹는 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스닥 쪽이요. 그래서 좀 트레이딩이 쉽지 않지만 제가 최대한 좀 잘 좀 트레이딩을 해서 투자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용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